자, 4차 방정식이야. 자, 선생님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차가 몇 차부터 고차지 얘들아? 높을 고차인데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 높을 고차. 고차는 몇 차부터 고차야? 3차부터야. 중3 때 우리는 2차까지 많이 했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맨날 2차 했잖아. 그러니까 3차부터가 높은 거거든. 그러면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게? 우리 배웠는데 이미. 고차 방정식 푸는 법. 뭘로 풀게? 고차 방정식 푸는 거. 뭐였지? 오! 크게! 그렇지! 자신감 있게요. 정답이야.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 자,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이 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아이가? 는 0을 만족하는 x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른다고. 근. 따라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되 조립제법은 fa 는 0을 만드는 요 x값을 찾는 게 목적이다. 이 a라는 근을 찾는 게 목적이다. 근데 어떤 숫자를 집어야 0을 내는지를 빨리 찾는 방법은 보통 선생님이 많이 알려준 방법 뭐였어요? 풀마 1, 풀마 2, 풀마 3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지.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고수들이 쓰는 방식은 맨 앞에 개수 얼마야? 1이지. 맨 뒤에 상수항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해. 1분의 3의 약수를 대입하는 게 유리해. 그 얘기는 3의 약수지. 3의 약수니까 풀만 2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이렇게 푸는 애들이 속도가 좀 더 빠를 거야. 다시 여기 1하고 3은 뭐야? 얘는 최고차. 최고차의 개수. 이 3은 뭐야? 맨 뒤에 있는 상수항. 맨 앞과 맨 뒤를 분수꼴로 만들면 돼. 그리고 그 녀석의 약수를 대입하면 돼.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3의 약수는 1하고 3 두 개지. 그렇잖아.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다 풀마 요 순서대로 대입하는 게 잘 푸는 학생이야. 여기도 똑똑하지. 자, 이제 앞으로는 요 방법으로 주로 갈게. 이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그냥 원래 풀마 1, 풀마 2, 풀마 3 해도 되긴 돼. 좀 더 오래 걸리긴 할 거야. 여기 좀 더 빨라. 자, 뭐 집어넣으면 0되니?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되지? 1. 순서대로 대입 안 하는 거 못 찾는 거야.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3 넣고 마삼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된다 그랬지. 자, 개수만 써. 조립제법 개수. 1. 그 다음 개수 얼마야? 0. 왜? 3차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 다음 0. 2차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0이 중요한 거야. 비어있으면 0.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0차 하고 니은자 크게 써주시고 우린 지금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1을 써주면 되고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0 나와야 정상이다. 나누면 떨어져야 된다. 인수분해. 자, 그럼 얘는 1은 뭐가 된다? 인수 x-1로 바뀌고 그 다음 얘는 몫은 0, 1, 2, 3차니까 세제곱 2차, 1차, 0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렇죠? 자, 이제 몇 차식이 나왔어? 3차가 나왔지. 인수분해는 가능하면 1차가 될 때까지 하는 게 목적이야. 물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1차가 될 때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3차인데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이제 3차 인수분해 어떻게 해? 조립제법 또 해야지. 왜? 고차의 정의는 3차 이상이니까. 또 조립제법이야. 자, 이번에도 개수 얼마야? 1이지. 상수항 3이지. 그럼 이번에도 1분의 3의 약수.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풀마 할 거니까. 그럼 이번에도 풀마 1, 풀마 3 대입하면 되는 거야. 뭐 집어넣으면 0되니? 1. 따라서 여기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하면 돼. 0 나와야 정상이다. 그러면 여기는 1은 뭐가 돼? 여기는 1은 x-1이 되고 이제 목 0, 1, 2차는 순서대로 2차, 1차, 0차 이렇게 써주면 3차 인수분해 한 거지. 그치? 지금 얘는 요걸 인수분해 한 거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그대로. 얘는 그대로 썼고 얘는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이런 흐름이야. 자, 근데 얘네들 똑같으면 똑같아. 똑같으면 두 번 안 써. 우리도 수학은 제곱이라고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2차지. 인수분해 끝까지 해야 돼. 돼? 안 돼?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쓴다. 자, 그럼 해는 어떻게 구해? 해는 는 0, 는 0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x는 1. 사실 이것도 완전 제곱이니까 무슨 근이야? 얘도 중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근을 찾아야 되거든. 끝까지. 해를 구하라. 근을 구하라. 지금 여기에 실근이라는 말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 얘기는 근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다 찾으란 말이야. 출제자가 실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실근만 찾으면 돼. 허근을 안 구하면 돼. 근데 근을 구하시오 또는 그냥 풀어라. 내가 풀어. 여기 출제자가 문제를 내주면 모든 근을 다 찾아야 돼. 허근까지. 자, 인수분해 안 되지만 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인수분해 안 될 때 근과 개수를 먼저 시도해보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거 아니지? 그럼 마지막 방법 뭐밖에 없다? 근의 공식이 오랜만에 등장했다. 따라서 x는 짝수다. 2. 짝수식? 따라서 근의 공식 짝수를 한번 써볼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2분의 b야. 똑같은 말이야. 털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숫자가 사라지고 b는 2분의 b로 바뀐다. 이게 짝수 공식이었지. 자, 따라서 b가 2니까 a에다 1 집어넣고 b에다 2 집어넣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1의 제곱 빼기 3이야. 1의 제곱 빼기 3. 그러면 마이너스 2지. 루트 마이너스 2를 우리 뭐라고 쓰니? 루트 마이너스 2. 그렇지. 루트 2i라고 써야 돼. 따라서 얘는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요거랑 근이 두 가지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초립제법으로 한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과 비슷비슷한 유형들이야. 지수야, 고차 방정식 어떻게 풀지? 지금 지웠는데? 이거 4차 방정식이잖아. 차수가 높잖아.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그게 잘 들은 거야. 잘 듣고 있네. 선생님이 이렇게 문득문득 물어볼 거야. 항상 대답할 준비. 퀴즈를 풀 준비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수치대입법 하기 전에 인수분해가 가장 근본적인 인수분해가 하나 돼. 뭘로 되게? 식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인수분해 되네? 하고 보여야 돼. 이 4차식. 그 이전에 조리식법을 쓰기 이전에 우리가 인수분해 영순위가 이런 거야. 공통으로 묶는다가 인수분해 첫 스텝, 첫 걸음이야. x 네 군데 다 들어있잖아. x 상수항이 없잖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x로 인수분해가 되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첫 걸음이야. 자, 이런 거 잘 보여야 돼. x가 있는데 애들 안 묶고 바로 조림제법 들어가거든. 그럼 더 힘들게 푸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아직 3차가 나오네. 뭘로 풀어야 돼? 조림제법. 그럼 오늘 새로운 방법 뭐였지? 맨 앞에 있는 개수 1, 맨 뒤에 있는 상수 4 풀마 써주고 약수 4의 약수를 풀면 되겠다. 4의 약수는 1, 2, 4니까 요 순서대로 풀마 3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다. 조금 더 빨라진다. 자, 일단 1 되네. 1부터 되네. 자, 따라서 1, 2, 마사 1로 되니까 해주시고 1은 뭐가 돼?
x-1이 되고 1은 그 다음에 얘는 0, 0, 1, 2차지 순서대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 써주시고 여기는 x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얘 사라지면 안 돼. 또 이 조리식법 쓰다도 빼먹는 애들 엄청 많아. 앞에 있는 x는 그대로 내려오고 3차를 인수분해한 게 이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5에 생겼어. 그렇지. 플러스. 자 그러면 근을 써보자. x는 뭐나 0 또는 1 또는 얘 인수분해 안 되지. 얘 뭐 해야 돼? 근의 공식 가야지. 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가야 돼. 이번에도 b가 짝수야.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펠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선생님 속도가 나오게끔 연습해야 돼.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펠마 루트 마상 루트 3 i라고 쓰면 돼. 루트 마상은 루트 3 i라고 쓰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부호근을 알파벳하라고 할 때 선생님 지금 문제 안 보고 근을 찾아버렸는데 잘못 푼 얘야. 베스트 솔루션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원래 뭐 거쳐갔어야 돼? 근각의 수를 거쳐갔어야 되지. 근데 묻는 말이 이렇게 생겼지. 허근 어디 있어? 여기서 나오겠지.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란 거야? 알파랑 베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 말 자체가 근각의 수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안 보고 풀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푼 사람, 빨간색 이렇게 푼 사람은 더 오래 걸리는 풀이가 되는 거야. 틀리진 않았지만 좋은 솔루션이 아니야. 그래서 근각의 수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4 이렇게 해놓고 물어보는 말이 뭐야? 수식을 뭐 해야 돼? 많이 봤지? 통, 분 하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분모는 해결했네. 분모 여기 있네. 4네. 그럼 분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계속 출제하고 있는 유형이었지. 1차를 뭐 해줘야 돼? 양변 제곱해줘야지. 1차를 제곱하면 저 형태가 나오니까. 됐죠? 자, 이렇게 근각의 수로 막고 이번에 또 자, 이번에는 힌트를 주고 넘어갑니다. 하율아, 저 4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식의 형태를 봐. 인수분해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치, 저 마이너스 10, 저 한 녀석 때문에, 저 왕따 같은 녀석 하나 때문에 망했어. 망한 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있지. 괄호를 다 풀어서 다시 인수분해야 돼. 자, 근데 하율아,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정리 어떻게 하는 거였지? 4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공식은 없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 근데 그 두 개가 짝이 있거든? 어떻게 짝을 찾으려고 했지? 자, 기억이 안 나. 지수야, 어떻게 짝을 찾으려고 했지? 승계, 어떻게 찾지? 합이. 같게. 정답. 합이 같게. 얘네 둘 더해봐. 2x 플러스 4. 하율아. 얘네 둘 더해봐 얼마야? 2x 플러스 4. 똑같아 안 똑같아? 이렇게 짝을 쳐야 돼. 그냥 등변이 아니라 짝을 찾아야지. 짝. 합이 똑같게. 공평하게. 따라서 요거 두 개 곱하면 x제곱 더하기 4x. 요거 두 개 곱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왜 짝을 졌어? 여기서 티가 나. 뭐가 나왔어? 공, 통, 부, 분이 나왔지. 이게 짝을 잘 지은 거야. 여기랑 여기가 똑같네? 우리 똑같으면 뭐 해서 풀었지? 시환해서 풀었지.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야 됩니다. 대문자 A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고 선생님 안 써도 여러분 꼭 쓰세요. 선생님 모르고 안 쓰면 여러분 꼭 써. 서술형 때문에 그래. 근데 등호 안 써서 감점 당한 쌤 본 적도 있어 나. 너 왜 등호 없니? 감점이야. 그렇게 쓰면 안 돼. 자, 그럼 인수분해 됐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A가 뭐였어? x제곱 더하기 4x.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자, 2차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되니? 안 되니? 안 돼. 되니? 안 되니? 안 돼.
둘 다 안 돼. 자, 이제 묻는 말을 보고 생각해야 돼. 왜? 근과 계수로 풀까? 근의 공식으로 풀까? 고민이란 말이야. 두, 무슨 근 찾으래? 일단 허근이라고 콕 집어놨지. 그럼 허근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실근인지 허근인지 어떻게 구분해? 판별식! 허근과 실근을 판별한다고 해서 판별식이야. 자, 따라서 판별식은 짝수 공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B'이 2니까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0보다 크다. 무슨 근이야? 실근이야. 0보다 크면서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어쨌든 실근이야.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해보면 작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 따라서 얘가 무슨 근이야? 여기 있네 허근. 여기 있네. 판별식으로 찾아야지. 그럼 이제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5. 요거 가지고 묻는 말 대답해야지. 묻는 말 대답. 자, 그랬더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다. 선생님이 합과 곱이 있는데 빼기가 나오면 변형 공식 외우자 그랬지. 외움처럼 보더라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승리가 외웠어? 알파 빼기 베타 제곱? 네. 너. 연아는? 외웠어? 하율이는? 지수? 응? 자, 쓰세요. 외울 때까지 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기 여기까지 더해줬어. 빼기 몇? 알파 베타 하게 거의 다 알려줘 선생님 지금. 그치? 하율아 네모 얼마야? 빨리 찍어. 너 잘 찍잖아. 빨리 찍어. 땡! 지수야 얼마야? 오, 지수 여기 기억났어. 오케이. 어렴풋이 기억이 있다니까. 다는 기억 안 나잖아. 어렴풋이. 그거라도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기억하면 돼. 이렇게 해서 낯선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 해서 바꿔가야 돼. 공부는 그런 거야. 개념 하나하나가 다 인물들이. 이 인물들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나야 알아. 얘도 알아. 얘도 알아. 자, 머리 넣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 공식 4가 들어간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주 나옵니다. 요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알파, 베타 이거 뭐야? 이거 R 아니고 감마 이름이야? 이름 외워야 돼. 이거는 델타. 뭐 군인들 보면 무슨 델타 A팀, 델타 B팀 뭐 이런 거 할 때 그 델타야. 자, 그래서 수학 용어니까 기억해놔. 순서대로. 그러니까 A, B, C, D 같은 거야. 그리스어야, 그리스어. 영어가 아니고.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야. 이름이. 자, 왜냐면 그게 여기 문제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읽는 법을 모르면 되게 어색하거든. 문제를 풀 때. 까막눈이 되면 안 되잖아. 할 수 없고 감마, 델타 이렇게. 실근이 알파, 베타. 허근이 감마, 델타를 하자. 이렇게 물어봤어. 이번에도 실근과 허근을 물어보지. 그럼 무슨 식을 사용해야 돼? 판별식.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문제 필기하지 말고 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 이게 실근이고 이게 허근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두 분은 뭐야? 알파, 베타. 여기 두 분은 감마, 델타가 되는 거야. 실근, 허근. 판별식으로 만약에 해결했다면 아까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제 알파, 베타 여기 있잖아. 두 분이 곱. A분의 C 마이너스 2. 이도 두 분이 곱. A분의 C 5.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근과 계수를 각각 사용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은 항상 근과 계수를 먼저 쓸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근과 계수 아니네? 그럼 그때 근의 공식. 순서가 그렇게 돼. 항상. 이제 요 유형으로 넘어왔구나. 자, 어려운 유형인가? 아직은 아니네. 괜찮네. 쉬운 유형이네. 자, 이거 4차 방정식이긴 한데 이렇게 풀면 안 돼. 선생님 이건 4차 방정식인가 조립비법이요.
라고 하면 안 돼. 이 문제는 4차 중에서 특별한 4차야. 특별한 4차. 왜 특별한지 봐. 4차야. 그 다음 몇 차야? 2차야. 그 다음 몇 차야? 0차지. 그러면 3차랑 1차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이 구조. 차수가 짝수로만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수가 다 짝수야. 자, 이거는 이름이 있어. 복! 이 자식이야. 아이라 정신 돌아와. 복! 이 자식. 다시 복이 자식이 뭐지?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4차 방정식. 물론 8차도 난 본 적 있고 16차도 본 적 있거든. 근데 차수가 짝수로만 되어 있어 다. 자, 이건 이름이 4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이차식이라고 읽어낸 다음에 이게 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가 시작이야. 치환이 시작이야. 치환. 그러면 치환하면 어떻게 돼? 얘는 x제곱을 제곱한 거고 얘는 x제곱이고 36인데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니까 이렇게 돼버리지. 그냥 2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치환해서. 그래서 이 단계는 인수분해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돼. 자, 따라서 뭘로 되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니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 이제 심한. 3번은 언제 하는 거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3번으로 넘어가요. 자, 이 문제를 학생들이 재미없고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유형이야.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이 자와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 완전 제곱식은 익숙하잖아, 그치? 우리 완전 제곱할 때 몇 차랑 몇 차를 묶었어? 항상 2차와 1차를 묶었지. 근데 보기차식은 2차와 어디로?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 이게 특이한 거거든요. 2차하고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 만들어요. 얘만 그래, 얘만. 보기차식은. 자, 이게 특이한 유형이고 어렵다. 이름도 이상하고. 이름도 보기차가 뭐야, 그치? 내가 지은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비워놓고 이렇게. 근데 얘들아 두 개 만들어야 돼. 3 넘어 3이지. 완전 제곱식을 플러스로 한 번, 마이너스로 한 번, 두 개 만들어서 그 중에 정답은 한 개만 돼. 자, 그럼 만들어 보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준아, 네모에 얼마 들어가야 돼? 완전 제곱하려면? 요식 완전 제곱하려면 뒤에 36이잖아. 그럼 여기 몇 x야? 가운데. 오, 잘했지? 12가 돼야지. 하루야, 맞잖아. 완전 제곱되려면. 맞아? 그러면 얘랑 같으려면 얘는 마이너스 16x인데 플러스 12x로 바뀌었지? 그러면 같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항상 빼기 몇 x 했는데 12x에서 몇 x를 빼야 마이너스 16x가 돼? 28x. 이렇게 만들어요. 똑같아야 되니까. 같아야 된다고. 위아래가 같아야 돼. 자, 얘도 해보자. 얘도 10인 건 똑같지. 어차피 숫자는 똑같아. 풀릴 만만 바뀌는 거야.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몇이 와야 돼? 자, 마이너스 16이 x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2x라고 써버렸지.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4x가 돼야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 능력. 자, 선생님은 둘 중에 뭐가 답인지가 보이거든? 둘 중에 뭐가 답이냐면 제곱수가 나온 게 답이야. 맨 뒤에 있는 녀석이 제곱수가 나온 게 답이야. 자, 얘 숫자 얼마야?
4지. 제곱수가 뭔데? 제곱수는 이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게 제곱수야. 4 제곱수야 아니야. 맞지? 28 제곱수야 아니야. 아니지. 너희가 틀린 거야. 이쪽이 맞는 거야. 이렇게 선택해야 돼. 어렵지? 28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5, 5, 25, 6, 6, 36, 28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완전 저거 만든 거 끝까지 가면 돼. 자, 일단 완전 저거 만든 것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지. 근데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거든? 따라서 치환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내가 뭘 대문제 x로 갔니? x제곱이지. x제곱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이제 인수분해 되게 내가 만들었거든? 뭐게? 뭘 이용해 인수분해 되게? 마지막 여러분이 인수분해 한 것 중에 이때까지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한 인수분해 무슨 공식이게? 그렇지 여준아 크게! 아이고 쑥스러워. 아이고 합차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양으로 합차 공식. 근데 아직까지 합차 공식 쓰면 안 되는 게 4는 제곱이 있어 없어 지금? 4는 제곱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 돼 얘들아. 이렇게 합차 공식이 되는 거야. 안 고치고 푸는 애들이 있어. 틀린 거야. 자 이제 합차 공식 갑니다.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참아. 다 왔어. 합. 자. 근데 우리의 상식은 내림 차순으로 쓰게 돼 있어. 따라서 내림 차순. 내림 차순. 한 다음에 아직 2차야. 인수분해 되면 더 해야 돼. 돼 안 돼? 안 돼. 더 돼야 안 돼? 안 돼. 둘 다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돼. 이게 끝난 거거든. 인수분해는. 더 이상 안 되는 게 끝난 거야. 이게 묻는 말을 보자. 내금이 알파, 베타, 가마, 델타라 하자. 근데 여기서는 실근 허근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면 얘 두근 알파, 베타, 얘 두근 가마, 델타를 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생기 모양을 봐. 이거 위치가 바뀌어도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다 알파, 베타, 가마, 델타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야. 자, 그럼 이제 근과 계수. 이거 왜 근과 계수 쓰고 있는 거야? 저 시계 묻는 말을 보고. 묻는 말을 보는 근과 계수야. 하기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건 근과 계수 두 세트야. 저거 풀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지수야,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세트 이거 풀어야 돼. 묻는 말인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쟤를 대답할 수 있을까? 일단 얘를 변형해야 돼. 문제. 이걸 변형하지 말고 얘를 변형. 자, 연아 뭐 해야 돼? 너 승리야 뭐 해야 돼? 묶어서 뭐? 통분. 얘들아 마지막에 뭐야? 통분이야. 통분. 4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알파는 베타랑 감마는 델타랑 마지막에 통분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다 끝난 거야. 이게 알파 베타 통분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델타 통분 감마 더하기 델타. 그러면 여기 다 써있잖아. 다 써있잖아. 하기라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뭐 끄덕이지 말고 대답하라고 임마. 마지막에 지수야 마지막에 뭐 했지 우리? 뭐 한 거야? 통분! 마지막에 뭐 했다고? 들으라고 수업을. 눈만 뜨고 있어. 귀도 열어. 자, 통분. 방금 들은 걸 기억 못하면 집에 가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할 수 있게 선생님이 계속 도와줄게. 계속 물어봐줄게. 집중해서 들어. 자, 요 몇 차 방정식이니 다음 문제.
4차 방정식이지? 그럼 4차 방정식은 원래 뭘로 풀어야 돼? 조립 제법인데 얘는 아니야. 얘는 뭐지? 이름. 얘 이름 아는 사람? 보기차식. 항상 등장인물의 이름을 외우라고. 보기차식. 뭐가 보기차식이라고? 어떤 거? 차수가 짝수만 있는 거. 1차, 3차가 없잖아. 홀수가 없어. 이런 게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1단계가 뭐였지? 그렇지. 무엇을? x 제곱을 다시 간다. 다시 필기 이번에는 하지 마. 아까 다 썼어. 듣기만 해. 치워낸다. 그럼 2단계는 뭐 한다?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 누구랑 누구? 2차와 누구로? 상수항으로 뭐 만들었어? 완, 전, 제곱식 몇 개 만들어? 2개 만들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게? 어떤 수? 제곱수를 찾아야 돼. 여기까지가 시나리오야. 여기까지 달달 외우고 있어요. 달달. 자, x제곱을 대문자 x로 취하거나 인수분해 되나? 라고 봤더니 안 돼. 그러면 2차와 1차가 아니라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을 덧셈 한번 뺄셈 한번 두 번 해라. 자,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네모는 얼마야? 10이야. 10. 근데 똑같아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몇 x가 와야 돼? 마이너스 19x가 돼야 돼. 29x가 돼야 돼. 그럼 맞아? 틀려. 왜? 제곱수가 아니니까. 이쪽이 답이야. 마이너스 10x야. 그럼 뒤에 몇 x가 와야 딱 맞아? 마이너스 9x. 그러면 제곱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 나와. 그러면 앞에서부터 3개가 완전 제곱식이고 빼기 9x는 0이고 이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 계속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x제곱 돌려놓고 이제 그 유명한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아직 준비가 돼서 안 됐어. 안 돼서 뭘로 고쳐야 돼? 3x의 완전 제곱으로 고쳐놓고 합차 공식. 차. 이제 내린 차순으로 써서 인수분해 끝까지. 근데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게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각계수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야지. 생리 형태를 봐. 뭐야? 근각계수로 돼? 안 돼? 이거? 돼. 얘 두 분을 알파 델타, 얘 두 분을 감마 델타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합은 마삼이고 곱은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얘 해결돼? 안 돼? 되겠지. 1차를 제곱하면 2차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괜찮지? 오케이. 자, 보기차식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긴 유형이야. 길어, 시나리오가. 자, 그리고 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출제율은 한 30% 정도 되는 확률이야. 여러분들 30%가 별로 안 높을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이야. 자, 15번.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K의 합과 나머지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K가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근이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근은 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잖아. x의 값. 따라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지.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 모든 x의 마이너스를 다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하고 k는 0인데 그럼 k는 6 하고 k가 맞지? k는 6인 거야. 근데 문제가 안 끝났어. 나머지 두 분도 찾으래. 그러면 k는 더 이상 없는 거야. 사라진 거야. 6으로 바꿔야 돼. 절대 k 상태에서 풀지 말라고 그랬어. 자, 그럼 얘 3차 방정식이네. 나머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자? 3차 방정식 푸는 법 뭐야? 3차 방정식 푸는 법. 조립제법. 또 나와야지. 계속 분봉 개념이 자꾸 나와야지. 따라서 1, 마사,
1, 6. 이번에도 1분의 6. 1분의 6의 약수에다가 풀마 붙여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근을 하나 알잖아. 공짜야. 마이너스 1로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찾는 애들은 또 시간 낭비인 거야.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0 나와의 정상.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0, 1, 2차. 자,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그죠? 나머지 두 분 다 찾았습니다. 근데 나는 두 분의 합이라고 써 있어서 아예 그냥 근각계수로 풀어버릴 거야. 그게 더 빨라. 인수분해 안 해도 되니까. 선생님은 대놓고 근각계수라고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아예 안 써버려. 인수분해를 안 해버려. 그냥 바로 근각계수. 그래도 돼. 우리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자, 요거 난이도가 조금 있네. 18번도 보기 차식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 정도 되겠는데 오늘은 보기 차식이 가장 어려울 거야. 오늘 숙제 중에는. 자, 한 근이 3이야. 그러면 x에다 3 넣어도 되겠지? 그지? 3 넣어도 되겠지? 근데 정보가 아직 이거밖에 없어서 A랑 B를 각각 구할 수는 없거든? 하지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30, 42니까 마이너스 42. 3으로 나눴구나. 자, 양변을 3으로 나눈 거야 지금. 문자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그 선생님은 B 없을 거야. B 없을 거야.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4니까 이렇게 써서 1차식을 이렇게 바꿨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4x여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아예 1차식을 새로 바꿨었지. 이제 나머지 근 찾아야 돼. 자, 그럼 저 3차 방정식을 뭐 해야 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초리식법 써야지 또.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그리고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찾아야 돼? 얼마? 3인 걸 이미 알고 있어. 이미 3인 걸 이미 알고 있어. 지금 b가 사라졌다는 데를 눈치를 챘어야 돼. b가 사라졌어. 자, 이제 더했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했어. 그럼 얘는 3은 x-3이 될 거고 얘는 0, 1, 2차니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x-5는 0 하고 인수분해 됐고 얘는 더 이상 안 되지 a 때문에. 자,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이 하기지. 나머지 두 근. 나머지 두 근을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각이수 할 거야. 일단 둘이 합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둘이 곱은 마이너스 5. 자, 물어보는 건 말해봐요.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인데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 10이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이다라고 써있는 거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누구를? 1차식을 뭐 해주면 돼? 양변 제곱해주면 되지. 얘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서 새로 쓰면 여기다 쓸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제곱을 할 때는 2를 플러스로 바꿔놓고 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그런데 a 값을 아직 모르지 않나? 아, 얘가 10이라고 나온 거구나. 얘가 10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야. 그럼 마이너스 10이네. 이거 0이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완전 제곱은 0이야. a 얼마? 마삼으로 해결이 됐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 썼습니다. 여기다 썼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썼어. 그래서 지워서 0이 됐어. 그래서 a 값 나왔어. 그러면 a 값 구했고 b는 a에다 마3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지. b가 여기서 없어졌어요. b는 하고 정리해서. 자, 아까보다 조금 시나리오가 좀 더 길어졌어. 이거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풀이의 순서가.
20번. 삼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식은 1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럼 눈에 띄는 건 뭐야? 1. 알파 베타는 문자지만 1은 숫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시작을 x에 1을 넣을 생각부터 했어야지. x에 1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제일 처음에. 자, x에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1 더하기 4k 빼기 3 더하기 k 더하기 7은 0. 6k. k는 마이너스 1. k값 나왔다. k값 나왔어. 그러면 10을 새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이렇게 3차식이 만들어지지. k값 나왔습니다. k 얼른 집어넣어야지. 이제 알파랑 베타를 찾으려면 나머지 글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글을 찾으려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조립 제법으로 또 가야지. 개수 1. 그 다음 0. 가율아 0. 0. 지수야 0. 2차 없어. 마이너스 7. 6. 인수분해 뭘로 해야 돼? 이미 알잖아. 1이었잖아. 써먹어. 또 찾지 말고. 그럼 1은 x-1이 되고 1 마이너스 6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여기서 1이 나오고 나머지 두 분은 여기서 나오잖아. 그치? 사실 얘도 인수분해 되거든? 근데 분이 하나분 분이 9분 마이너스 6. 눈치. 어차피 저거 풀어야 돼. 또 나간다. 오늘 또 두 번째. 나는 합을 알고 있는데 아이고 부호가 반대네? 빼기네? 또 가자. 얘 어떻게 구했지? 네. 제곱해서 구했어. 얘 제곱해서 구했어. 제곱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하율아 몇 알파 베타야? 이게 바로 아까 했던 그 공식이야. 자 이제 외웠잖아. 절대 까먹지 마. 까먹어도 되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라고. 고치면서. 선생님 여러분 질문할 때 공식 질문도 좀 해. 자습실에서. 왜 공식 질문 안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이거 얼마였죠?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근데 꼭 풀이만 물어보고 공식 질문은 잘 안 하더라고. 자,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식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공식 질문해야 돼. 앞으로.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여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4. 그 다음에 25가 되겠지. 그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근데 우리는 여기 제곱이 없잖아. 물어보는 말에는. 그럼 다시 제곱을 없애야 돼. 제곱 없애는 공식이 뭐야? 이제 풀마가 좀 나오는데 아직도 대답 안 나오네. 풀마가 나와야 돼. 풀마 루트니까 5가 되는 거지. 근데 무슨 값이야? 절대값이지. 그럼 답은? 절대값을 씌우면 양변에 씌우면 얘는 어차피 결과가 똑같잖아. 둘 다 오잖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야. 빼기는 제곱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이 공식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 내가 강조했지. 자, 3차 방정식이 마지막 유형이다. 중근 1을 갖고. 자, 일단 x에다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 돼. 그게 시작이지. 근이 나와 있으니까 넣을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지? 한 문자 능하고 정리하면 B는 하고 정리하면 B가 사라져. B가 필요가 없어. 얘는 1 빼기 AX로 바뀐 거야. 얘는 1차식이 B가 1 빼기 A니까 이제 조립 제법을 할 거야. 3차 방정식이니까 시나리오가 반복이야.
그럼 개수 2, A, 1 빼기 A, 마산, 니은자 1로 해야 돼. 우리 1을 넣었으니까.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그러면 얘는 x 빼기 1이 되고 얘는 2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3는 0이 된 거야.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용이야. 근데 딱 하나 바꾼 게 뭐야? 무슨 근? 아까는 그냥 근, 지금은 중근. 중근은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중근이야. 그러면 여기 x 빼기 1 하나 있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 나와야 돼. 얘를 인수분했을 때 x 빼기 1을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야? 또 1인 거지. 이게 시나리오야. 그러니까 중근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x 빼기 1이 나머지 하나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이 시간에 x 빼기 1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이 녀석의 근이 1이다라는 사실 알았지? 그럼 또 x에다 뭐 집어넣어? 또 2를 집어넣어야 돼. 어디다가 여기만 1을 넣어야 돼. 이 녀석의 근이 1이니까. 따라서 1 대입하니까 2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3은 0이 돼. a는 얼마? 마이너스 7. 그럼 a가 나왔으니까 b도 나온 거 안 나온 거야? 나온 거지. 여기다 넣으면 돼. 자, 다시 중근이면 뭐가 달라? 그냥 근이면 x에다 1 넣는 걸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 x에다 1을 넣는 걸로 시작했어. 그래서 b를 없앴어. 그 다음에 1로 조립집합 했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파란색이야. 근데 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x 빼기 1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이 2차식의 근이 얼마다?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x 자리에 1을 넣어서 a 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근은 x에 대입하면 능형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해석이었어. 마지막 해석. 자, 이것도 괜찮아. 여기서 여기 a가 있는 상태에서 조립집합 안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중근이라는 걸 알고 있지. 뭐가? 1이. 그럼 1로 2번 할 수 있어. 이것도 맞는 풀이야. 사실 이게 더 쉬운 풀이긴 해. 그러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게 나머지인데 얼마가 돼야 돼? 0. A 얼마 나와? 맞죠. 풀이는 다른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지. 중근이니까 1을 2번 할 수 있어. 근은 다 인수분해. 조립집합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까지 해야 돼. 근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이다. 까지 해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그럼 숙제는 여기까지니까 25번까지인가? 25번까지네.